조선시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왕조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왕권과 엄격한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500년 넘는 세월을 이어왔죠. 하지만 이 찬란한 역사 속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의문스러운 죽음들이 존재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것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왕실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미스터리의 심장부로 들어가 조선 왕실을 감싼 의문의 죽음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과연 그 죽음들은 순수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조선 왕실의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시죠.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암투, 질병의 그림자,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가 뒤섞인 드라마틱한 기록들이죠. 왕의 죽음은 한 개인의 소멸을 넘어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정황은 철저히 기록되고 분석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기록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역사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오랜 미스터리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조선의 건국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의 기틀을 다진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자 조선의 2대 왕인 정종의 죽음은 비교적 평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뒤를 이은 왕들의 죽음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의문스럽게 세상을 떠난 인물들의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태종의 첫째 아들이자 세자로 책봉되었던 양녕대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조선왕조실록의 방탕한 생활을 일삼아 세자 자리에서 폐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폐위의 유일한 이유였을까요? 혹은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세자 자리를 박탈당한 후에도 그는 오랫동안 살아남아 천수를 누렸지만 그의 폐위 과정에서 드러난 왕실의 암투는 이후 벌어질 비극의 전조처럼 느껴집니다. 당시 세자 폐위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왕실 전체의 권력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기에 양녕대군 폐위의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숨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조선 왕실의 역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 너머에 감춰진 수많은 비밀들로 가득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왕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예종입니다. 예종은 조선의 제8대 왕으로 세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1468년에 19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지만 재위 1년 2개월 만인 1469년에 2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에는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승하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기에 당시에도 많은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대신들의 급작스러운 인사이동입니다. 예종이 승하하기 직전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한명회, 신숙주 등의 원로 대신들이 대거 숙청되거나 좌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종의 뒤를 이어 성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들은 다시 복권됩니다. 과연 이것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예종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었던 걸까요? 일부 역사가들은 예종이 훈구 세력의 전횡에 맞서 왕권을 강화하려다가 이들의 역모에 의해 독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를 명확하게 증명할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권력의 흐름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어린 왕이 갑작스럽게 죽고 그 죽음을 전후하여 권력의 판도가 급격하게 바뀐다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종의 죽음은 조선 초기 왕권과 신권의 갈등이 얼마나 첨예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조 시기부터 강력해진 훈구 세력은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해 있었고 예종은 이러한 세력들을 견제하고 왕권을 확립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만약 예종이 훈구 세력에 의해 제거되었다면 그것은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비밀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젊은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를 둘러싼 권력의 움직임은 후대의 역사가들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젊은 왕의 죽음은 정말 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권력의 칼날이 작용했던 것일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예종이 평소에도 몸이 약했으며 특히 즉위 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예종의 아버지인 세조 역시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며 대신들을 견제했던 인물이었고, 예종 또한 세조의 뒤를 이어 왕권 강화를 꿈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훈구 세력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겠죠. 만약 예종이 훈구 세력에 의해 제거되었다면 그것은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비밀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이어서 만나볼 왕은 바로 인종입니다. 인종은 조선의 제12대 왕으로 중종의 맏아들입니다. 그는 1544년에 왕위에 올랐지만 재위 9개월 만인 1545년에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짧은 재위 기간과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선 중기를 뒤흔든 을사사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인종은 즉위 초부터 외척 간의 권력 다툼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외숙부인 유님 일파와 계모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형 일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종은 비교적 온건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머니 장경왕후의 친족인 유님 일파와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와 윤원형 일파는 강력한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 인종이 병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실록에는 인종이 승하하기 전부터 병이 깊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문정왕후의 독살설입니다.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문정왕후는 아들인 경원대군 훗날의 명종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 인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특히 인종이 문정왕후가 가져다준 떡을 먹고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야사가 전해지면서 독살설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물론 독살설을 명확하게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종의 죽음 이후 벌어진 을사사화는 이 소문에 신빙성을 더합니다. 인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하자 문정왕후와 윤원형 일파는 유님 일파를 비롯한 수많은 살림 세력을 숙청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의 정치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권력을 향한 외척 세력의 맹렬한 야심과 어린 왕의 병약함이 뒤섞여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한 것이죠. 과연 인종은 병으로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희생양이 된 것일까요? 인종의 죽음은 조선 중기 외척 정치의 폐해와 왕실 내부의 잔혹한 암투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병약했던 인종은 어쩌면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쓰러져간 나약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왕의 서거를 넘어 당시 조선 사회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인종이 좀 더 오래 재위했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국가적인 손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왕은 효종입니다. 효종은 조선의 제17대 왕으로 인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1649년에 왕위에 올라 1659년에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앞서 살펴본 왕들처럼 극적인 의혹에 휩싸여 있지는 않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효종은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왕위에 오른 비운의 왕입니다. 그는 북벌을 꿈꾸며 강력한 군사력 증강 정책을 추진했고, 이는 당시 국제 정세와 맞물려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록에는 효종이 승하하기 전부터 뇌졸중과 같은 질병을 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더욱 의문스러운 이유는 바로 어이의 과실치사 의혹 때문입니다. 효종이 승하하기 직전 어의 신가귀가 침을 잘못 놓아 효종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어이는 왕의 병세를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지만 과연 이것이 단순한 의료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효종의 죽음은 당시 조선 사회의 혼란스러운 분위기와 맞물려 여러 추측을 낳았습니다. 북벌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컸던 상황에서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전국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효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북벌을 반대하던 세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왕의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진 어이의 처벌과 당시 정치 상황은 효종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효종은
청나라에서 돌아온 후에도 심한 압박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북벌이라는 거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그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의 북벌 정책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이후 조선은 사대부 중심의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과연 효종은 자신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운명에 의해 쓰러진 것일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음모에 희생된 것일까요? 그의 죽음은 조선 중기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 왕실의 미스터리한 죽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왕은 숙종입니다. 숙종은 조선의 제19대 왕으로 1674년에 왕위에 올라 1720년에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재위 기간이 46년으로 매우 길었으며 환국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했던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다른 왕들처럼 극적인 의혹에 휩싸여 있지는 않지만 그의 죽음 이후 벌어진 경종 독살설로 인해 여전히 미스터리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숙종은 평생 동안 여러 질병을 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부병이 심했고 말년에는 지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실록에는 숙종이 지병으로 인해 승하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죽음이 조선 왕실의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인 경종 독살설과 얽히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숙종에게는 희빈 장씨 소생의 경종과 숙빈 최씨 소생의 영조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숙종은 경종을 세자로 책봉했지만 경종이 병약하다는 이유로 영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숙종은 말년에 영조를 세제로 책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왕실 내부의 암투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의 죽음 이후 경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노론과 소론의 극심한 대립이 시작됩니다. 특히 노론은 병약한 경종을 폐위하고 영조를 왕위에 앉히려고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종이 숙종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으로 노론 세력을 숙청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경종이 즉위 4년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집니다. 이 독살설은 숙종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숙종은 자연사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일까요? 숙종의 죽음은 직접적인 독살 의혹보다는 그의 죽음이 불러온 정치적 파장과 이후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숙종은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왕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왕실 내부의 암투와 후계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이후 영조의 즉위와 탕평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력한 군주의 죽음이 가져온 예기치 못한 파급력은 조선 후기 정치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과연 숙종의 죽음은 단순한 노환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죽음 자체가 권력 투쟁의 일환이었을까요? 그의 죽음은 조선 후기 정치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왕은 정조입니다. 정조는 조선의 제22대 왕으로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그는 1776년에 왕위에 올라 1800년에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는 조선 후기 최고의 개혁 군주로 평가받으며 문예의 부흥을 이끌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또한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기에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실록에는 정조가 승하하기 전부터 등창을 알았으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그의 개혁 정책에 반대하던 세력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독살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노론 벽파의 견제를 받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반대 세력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을 밝히려는 노력을 했고 이는 노론 세력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조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닌 정치적 음모의 결과일 수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었습니다. 정조의 죽음을 둘러싼 독살설은 여러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제기됩니다. 첫째, 그의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된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당시 어이들이 정조의 병세를 오진하고 잘못된 처방을 내렸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정조를 치료했던 이들의 증언과 처방 기록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후대 역사가들에게 의심을 샀습니다. 둘째, 정조가 승하하기 직전 그가
가장 신뢰하던 의원들이 교체되거나 파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왕의 건강관리에 대한 의도적인 방해 공작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셋째, 정조의 죽음 이후 그의 개혁 정책들이 대부분 폐지되고 노론 벽파가 다시 득세하게 됩니다. 개혁 군주의 죽음이 곧바로 반대 세력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점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정조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당시 의원 이시애가 정조의 등창을 치료하기 위해 독약 성분이 포함된 약재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독약설은 정조의 죽음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닌 의도적인 살해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조의 죽음은 조선 후기 정치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의 개혁과 발전이 좌절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세도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비극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개혁 군주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조선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오랜 세월 동안 역사가들의 논쟁거리가 되어왔습니다. 과연 정조는 자신의 이상을 펼치려다가 희생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의 죽음은 여전히 많은 역사가들과 대중들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 왕실의 미스터리한 죽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종, 인종, 효종, 숙종, 그리고 정조까지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권력의 암투, 질병의 그림자,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뒤얽힌 복잡한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죽음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일까요? 역사에 기록된 사실만을 가지고는 그 모든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그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스터리들은 우리가 역사를 더욱 깊이 탐구하고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왕의 죽음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건이었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왕들의 죽음 외에도 조선 왕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들이 존재합니다.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입장에서 쓰여지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록된 사실만을 맹신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가능성과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사건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왕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한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과연 역사에 기록된 것만이 전부일까요? 혹시 당신이 생각하는 또 다른 조선 왕실의 미스터리한 죽음이 있으신가요?